단 걸 먹어서 그렇대 밥 좀 줄이세요. 운동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한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무책임한지요. 서울에 사는 74세 어르신 한 분은 오래전부터 단 걸 좋아하긴 했지만 설마 당뇨일까 싶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력도 흐릿해지고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고 이상하게 살도 빠지면서 기운이 쭉 빠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공복 기준 240.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약을 먹는 건 괜찮지만 평생 약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게다가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 후로 이분은 매일 혈당계를 보며 마음 졸이고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은 절대 안 되는가, 그걸 검색하고 또 검색하는 날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깨달으셨답니다. 음식이 약보다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한 끼가 하루를 바꾼다. 이제 이분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통해 당뇨의 진행을 늦추고 때로는 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약보다 강한 음식 당뇨 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혈당을 낮추는 음식. 5가지 진짜 약보다 강하다고 불릴 만한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 보리밥.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2살 김옥순 어르신. 몇 년 전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의 혈당 수치는 공복 기준 150 중반, 당화혈색소는 6.5를 넘기고 있었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식탁 위의 흰쌀밥이었습니다. 평생 3끼를 고봉으로 챙겨 드셨고 그게 익숙하던 습관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옥순 어르신, 쌀밥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립니다. 당 흡수를 늦춰주는 저당지수 식품으로 바꾸셔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오래된 밥솥 옆에 작은 압력솥 하나를 새로 들였습니다. 그 안엔 보리, 현미, 귀리를 섞은 잡곡이 담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보리 특유의 꼬들꼬들한 식감, 씹으면 고소하지만 퍽퍽한 느낌의 숟가락질이 더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얀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니 처음엔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그릇 먹고 나면 배가 든든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지나자 변화가 하나둘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늘 찾아오던 졸음과 나른함이 사라졌고 저녁에 간식을 찾는 일도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달라진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에서 130 이하로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서서히 안정세를 보였지요. 보리밥이 당뇨에 좋은 이유,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며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밥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옥순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과 저녁에는 보리밥, 점심에는 현미 위주의 잡곡밥으로 균형 있게 식단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이젠 흰쌀밥이 너무 달아서 이상하더라고요. 보리밥이 내 입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꾼 밥 한 끼가 오늘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여주. 혹시 여주라는 채소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선 쓴 오이, 동남아에선 비터, 멜론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약초처럼 사용된 식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그 쓴맛 때문에 식탁에서 외면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후반의 정용자 어르신은 이 여주 덕분에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당뇨약을 하루 2번 드셔야 했고 식전 혈당이 늘 160에서 180 사이를 오갔습니다.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약봉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통시장 약초가게 주인에게서 여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주 드셔보셨어요? 그거 진짜 당 떨어뜨리는 데는 기가 막힌 채소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식단도 조절 중이었기에 여주를 얇게 썰어 말린 뒤 여주차로 끓여 마시기 시작하셨죠. 실제 변화 하루에 한 잔씩 식사 전에 따뜻하게 내온 여주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까요?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밥 먹고 나면 덜 피곤하더라고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빠졌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0 초반으로 낮아졌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주요. 드시되 너무 과하게는 말고 대신 약을 조금 줄여도 괜찮겠어요? 이 말에 어르신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약 대신 음식을 통해 건강을 바꿔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무척이나 감격스러웠다고요. 왜 여주가 당뇨에 좋은가요? 여주는 그 독특한 쓴맛 안에 모모르 대신에 모에모알디아이시아이엔이라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혈당을 낮추는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모모르 대신은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세포가 당을 흡수하도록 촉진시켜 식후 혈당 급등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여주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압 조절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용 시 주의할 점, 여주는 효과가 강한 만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과 여주의 혈당 저하 효과가 중복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하루 한 잔 식사 전에만 마시는 걸로 시작하세요. 공복에 마시면 부담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병행하세요. 정용자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여주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며 오늘도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쓴 건 잠깐이고 건강은 평생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여주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음식 양파. 그냥 반찬으로 먹던 양파가 혈당에 좋다고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양파는 워낙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흔한 재료라 몸에 특별히 좋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죠? 그냥 고기 먹을 때 곁들이는 혹은 김치 담글 때나 들어가는 식재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흔한 양파가 당뇨 관리와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충청북도 제천의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 70대 후반의 김정호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그 중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양파 장아찌입니다. 처음엔 그냥 밥이랑 먹기 좋아서 담가뒀지요. 근데 먹을수록 속도 편하고 입맛도 돌아서 지금은 하루 한두 번씩 꼭 챙겨 먹어요. 병원에서도 혈당 수치가 좀 안정적이라더라고요. 정호 어르신의 아내분은 양파를 얇게 썰어 간장에 담근 장아찌 그리고 식초를 넣은 새콤한 양파 피클 또는 오븐에 구운 양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엔 남편분이 밥을 2공기씩 드시곤 했는데 요즘은 양파 반찬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었다고 하십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의 흰 양파가 당뇨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케르세틴 QUERCTIN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케르세틴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양파는 조리법에 따라 맛도 식감도 효과도 달라집니다. 양파 장아찌 식초나 간장에 담가두면 매운맛은 줄고 식욕 촉진 효과도 생깁니다. 단, 간장이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양파 샐러드 얇게 썰어 찬물에 5분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올리브유, 식초, 꿀 약간을 뿌려 드시면 신선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구운 양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슬라이스한 양파를 노릇하게 구우면 단맛이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양파즙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당분이나 보존료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직접 착즙하거나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공복에 생양파를 드시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조리 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날 수 있으니 하루 양파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는 이렇게나 흔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특히 김정호 어르신처럼 소소한 식단 변화 하나가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양파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 시금치.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의 박말순 어르신은 평생 채소보다 고기 반찬을 더 즐기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160을 넘기면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는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채소를 적극적으로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드신 것이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무쳐주던 시금치를 안 먹겠다고 투정만 부렸는데 지금은 시금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죠. 시금치가 왜 당뇨에 좋을까요? 시금치는 겨울이 제철인 대표적인 녹색 채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되는 이유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역할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속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도와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액 속에 당이 계속 쌓이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사 전후 혈당이 급등을 막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시금치를 단순히 나물로만 드셨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시금치 된장국 겨울철 따뜻한 국물에 시금치를 넣고 푹 끓이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위장도 편안해지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포만감도 늘어납니다. 데친 시금치 무침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 좋은 방법.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깨소금과 들기름으로만 버무리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샐러드. 생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계란, 닭가슴살, 삶은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스무디나 즙으로 활용. 잘게 다져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뇨는 물론 눈 건강,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혈당 수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금치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과 물 섭취를 함께 하신 지 약 석 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는 130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피곤하던 몸이 덜 무겁고 식후에 졸음이 줄었어요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표정이 정말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함께 무침 공복에 과도하게 생으로 먹을 경우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엔 데친 시금치로 시작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시금치를 너무 오래 데치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므로 30초 1분 이내로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단순한 나물 반찬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천연 보조식품입니다. 귀찮고 어려운 습관 변화보다 밥상 위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당뇨를 조절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음식 계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의 김정임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달콤한 맛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커피에는 항상 2스푼 설탕을 넣고 마셨고 식사 후엔 단호박이나 식혜 같은 디저트를 즐겨 드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 식후 혈당이 215까지 치솟고 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상태로는 합병증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어르신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당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더랍니다. 무기력감, 예민함, 식욕 폭발. 그때 찾은 대안이 바로 계피차였습니다. 계피 달콤하지만 혈당은 낮춰주는 기특한 식재료.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 CINNAMALDHYD라는 특유의 향긋하고 달콤한 향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당을 높이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물성 혈당 조절제라고 불릴 만큼 연구 결과도 탄탄합니다. 김정임 어르신은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후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마시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계피가 너무 진해서 향이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꿀을 아주 소량 넣거나 사과 조각과 함께 끓이니 오히려 식후 디저트처럼 포근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후 석 달간 혈당을 기록하신 결과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40 이상 낮아졌고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군것질을 끊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꽤 강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계피에는 쿠마린 COUMARIN이라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과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계피가루 13찌 또는 계피 스틱 1개 분량차로 한 잔이 적당합니다. 계피 오일이나 농축 추출물은 복용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약이나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피차로 우려 마시기. 따뜻한 물에 계피 스틱을 넣고 약 510분간 우려내면 부담 없이 은은한 향이 퍼지는 차가 완성됩니다. 사과와 함께 끓이기. 계피와 궁합이 좋은 사과를 함께 넣고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단 것을 끊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섭취.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정적인 혈당 조절에 좋으며 위장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김정임 어르신은 요즘에도 매일 아침 보리밥 양파 무침 계피차 세트를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피곤하던 몸이 덜 무겁고 달달한 게 당기지 않으니 이제는 당뇨가 무섭다기보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말씀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당뇨라는 병을 극복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나를 더 아끼고 일상 속 음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세 번째, 당뇨의 치명적인 음식 5가지. 첫 번째, 설탕이 들어간 가공음료. 달달한 한 모금이 내 혈관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한동안 별다르게 바꾼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좀 줄였고 간식은 웬만하면 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260을 찍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도 가족도 놀라서 급히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식사 후에 혹시 음료 같은 거 드시나요? 어르신은 그제야 기억이 났답니다. 식후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항상 냉장고에 있는 과일 주스를 컵에 한 잔씩 따라 마셨다는 걸요. 그거 그냥 오렌지 주스인데요. 생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영양 성분표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사는 300ml짜리 오렌지 주스 한 병.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무려 27g. 각설탕으로 따지면 거의 9개 분량이었습니다. 혈당을 들쑤시는 단맛, 그냥 주스 한 잔이 문제였을 줄은 몰랐어요. 가공 음료, 특히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이온 음료에는 보이지 않는 당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입에 들어갈 땐 상큼하고 시원하지만 위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흡수되면서 식사 직후 혈당을 50에서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곧바로 저혈당 반응 반동성 저혈당을 부르며 몸은 불안정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지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합병증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대신이었을 뿐인데 김영수 어르신도 그 이후로
음료는 모두 무가당 보리차와 미지근한 생수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해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3주쯤 지나자 오히려 입맛이 정리되고 입안이 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주스 한 잔을 끊었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150으로 내려왔다는 것. 어르신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스병만 봐도 무섭더라고. 내가 매일매일 당을 붓고 있었던 거지 뭐야. 참고하세요. 과일을 직접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은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즙이나 주스 형태는 흡수가 너무 빨라 위험합니다. 무가당 표시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 쓰여 있어도 과즙 농축물 안에 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총 당뇨 함량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당뇨 어르신을 위한 음료 대안.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우엉차.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수한 맛으로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상온 또는 미지근한 물. 찬 음료는 장을 자극하고 식사 후에는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음료는 무심코 마시고 계신가요? 당뇨 관리의 첫걸음은 보이지 않는 당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물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밀가루 음식. 매일 먹던 부침개 한 장이 제 혈당을 망가뜨렸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의 이순자 어르신은 자칭 요리 좋아하는 할머니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가루 꺼내서 파전 부치고 출출하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떡볶이로 한 끼 해결하고 손주들 오면 집 앞 빵집에서 크림빵을 몇 개 사다 두는 게 일상이었지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밥을 덜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밥 대신 떡볶이나 만두, 부침개를 종종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고 눈앞이 흐릿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할머니, 밀가루 음식이 문제예요. 정제된 밀가루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떡볶이, 라면, 부침개 같은 조리 형태는 기름과 당분, 나트륨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어 혈관과 췌장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꺼지는 것처럼 느껴져 결국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한 끼 때우려 했을 뿐인데 이순자 어르신도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밥을 줄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떡볶이, 부침개, 크림빵, 이게 다 정제 탄수화물이었더라고요. 밀가루 음식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식사 대신으로 착각할 만큼 쉽게 찾고 쉽게 먹는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효소가 줄어든 상태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혈당만이 아니라 위장과 간까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 밀가루 음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주 1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통밀가루나 현미가루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해 보세요. 식전에 샐러드나 나물류를 먼저 드시고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빵을 드신다면 생크림, 초콜릿이 든 빵보다는 통곡물 호밀빵처럼 거친 식이섬유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어르신의 변화. 이순자 어르신은 이후 집에 부침가루를 치워버리고 출출할 땐 삶은 고구마나 삶은 계란으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요즘은 전 부치기보다 나물 무치고 빵 대신 바나나랑 견과류 챙기니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혈당이 안 올라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단순히 식사의 한 끼가 아니라 당뇨를 자극하는 은밀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음식이 포만감만 줄 뿐 영양은 비워버리는 음식은 아닌지
한 번쯤 냉장고와 식탁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달콤한 과일.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공복에 먹거나 저녁 늦게 먹을 경우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당지수가 낮은 사과, 딸기, 자몽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양 조절,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흰쌀밥. 그냥 평생 먹던 밥인데 왜 이제 와서 독이라고 하나요? 경북 구미에 사는 76세의 정광자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쌀밥이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 그 말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세대. 아침엔 김치 하나 얹은 흰쌀밥, 점심엔 된장찌개에 흰쌀밥 한 그릇 뚝딱, 저녁도 당연히 흰쌀밥.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260을 넘겼고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밥상을 돌아보게 되셨답니다. 밥만 먹었을 뿐인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죠? 정광자 어르신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흰쌀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사라지고 전분만 남은 순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GI 식품이 되는 겁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반찬보다 밥을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은 식후 고혈당, 혈관 손상,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잡곡은 맛이 없어서 싫어요. 흰쌀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막상 잡곡밥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씹는 맛이 거칠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며칠 지나면 다시 흰쌀로 돌아가게 되곤 하지요. 하지만 정광자 어르신은 조금씩 바꾸는 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보리를 한 숟갈만 섞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엔 귀리를 조금 더, 현미는 쌀과 물을 따로 불려서 섞고요. 그렇게 3대7 비율로 맞춰가니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처럼 보리, 귀리, 현미를 함께 섞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후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 변비, 복부 팽만, 과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지요. 흰쌀과 잡곡은 37 비율부터 시작해보세요. 초기에는 씹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보리나 귀리만 먼저 넣고 현미는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잡곡을 따로 불리고 부드럽게 짓는 방법도 활용하세요. 쌀은 30분, 잡곡은 6시간 이상 따로 불린 후 밥을 지으면 훨씬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간장 양념, 나물 반찬, 된장국 등 익숙한 반찬과 함께 먹으면 잡곡밥도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 어르신의 변화. 처음엔 왜 이걸 먹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식후에 졸음이 줄고 혈당도 140 근처로 내려가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젠 흰쌀밥이 오히려 낯설어요. 정광자 어르신은 밥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당뇨 관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흰쌀밥. 평생 먹어온 음식이기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꾸면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당뇨 관리의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 술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당뇨 초기이거나 평소 음주를 즐기시던 분들은 술만큼은 포기하기 어려워하시지요. 하지만 그 음료 한 잔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든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술을 줄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기도 파주에 사는 69세의 박영진 어르신은 직장 퇴직 후 친구들과의 소소한 술자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는 건강에 괜찮다던데요. 그 말만 믿고 당뇨 진단 이후에도 주 3회 정도 가볍게 술자리를 이어가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저녁, 반찬도 안 먹고 빈속에 소주를 반병 드시고 주무셨는데 새벽 3시쯤 극심한 어지럼증과 식은땀에 깨어났습니다. 측정해본 혈당은 48. 위험 수치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을 드시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이 억제돼 저혈당이 유발됩니다. 이후 식사나 간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게 반복되면 합병증 위험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알코올은 혈당을 떨어뜨렸다 올리는 극단적인 혈당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만 줄였을 뿐인데 박영진 어르신은 그날 이후 내 몸이 술을 더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끊고 한 달, 아침 공복 혈당은 130에서 101로 내려갔고 피곤함과 무기력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가끔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서 입만 즐깁니다. 술자리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술 없이 안주만 즐겨도 되더라고요. 공복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술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혈당 급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와 양에 주의하세요. 당분이 많은 맥주, 막걸리, 달달한 와인은 당뇨에 특히 해롭습니다. 소량의 소주나 와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기준 12잔, 여성은 1잔 미만입니다. 기준 맥주 350ml, 와인 150ml, 소주 50ml, 무알콜 맥주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의 분위기만 즐기고 싶다면 무알콜 음료를 활용해 보세요. 나는 원래 술이 없으면 잠도 안 와요. 소주는 그냥 물처럼 마셔요. 이런 말씀 당뇨 있으신 분들께서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는 생활병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든 병이기에 그 습관을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내가 마시는 이 한 잔이 내 췌장을 더 지치게 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당신의 몸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당을 다스리는 일상 루틴. 이렇게 실천하세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는 친구 같은 병이다. 병원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막막하셨나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잘 다독이고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사와 루틴, 즉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공복이 길어질수록 혈당은 더 크게 출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혈당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소량이라도 챙기세요. 보리밥 한 공기, 구운 달걀 한 알, 김이나 나물 반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죠. 이렇게만 드셔도 공복 혈당 안정, 오전 활동력 상승, 무엇보다 인슐린 저항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순서 바꾸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180 mgdl에서 130까지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먼저 채소 반찬부터 한두 젓가락, 그 다음 두부, 생선, 달걀 등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혈당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간식은 오히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쯤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저혈당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가당 두유, 호두 35살, 삶은 달걀 하나 혹은 반쪽짜리 사과 같은 건강 간식을 드세요. 포인트는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당을 내리는 특효약입니다.
식후에 바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근육을 사용해주면 혈당이 흡수되기 전 소모됩니다. 식후 15분 이내에 153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이 한 가지 실천만으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실내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TV 보며 다리 들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박정래 어르신은 당뇨는 약으로만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음식 바꾸고 순서 바꾸고 매일 20분 걷기 시작했는데 당화혈색소가 6.8에서 5.9로 내려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당뇨는 관리의 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 하루 한 끼의 순서, 매일 몇 발자국의 걷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혈관은 분명 다시 웃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도움됐어요? 나도 실천 중이에요처럼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